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1일 아침신문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열린 토크 콘서트, 보수 언론에서는 종북 콘서트로 부르는 신은미, 황선 두 사람의 토크 콘서트에서 일베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고등학생이 폭발물을 투척하는 바람에 이 두 명이 중화상을 입고 원광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따옴표가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따옴표 닫고, 고교생이 폭죽 연료 투척, 종북 토크쇼 아수라장, 전북 익산에서 2명 화상, 경찰 신은미 오늘 출석 통보. 이 제목만 접하시면 이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예. 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신은미 씨가 말을 해가지고 여기에 화가 난 고교생이 폭죽 연료를 투척했고,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 2명이 화상을 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신은미 씨에게 오늘 출석을 통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 사고를 일으킨 학생은 일베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이고, 신은미 씨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데, 어째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이는 듯한 그런 제목입니다. 또 아울러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했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생이 이 콘서트를 무산시켰다. 이 의거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면 네. 신은미 씨가 오늘 그날 어제 그 강연에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에도 안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가뜩이나 뭐 종북 시비가 있는 판에 북한이 자기 체제를 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쓸 이런 낮은 지능 지수를 갖고 있는 신은미 씨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제목만 보면 말이죠. 이 고등학생이, 이 고교생이, 이런 잘못된 종북 콘서트에 대해서 응징을 한 것인 양 비춰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폭죽 연료를 투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폭죽 연료라면은 별 대단치도 않은 그런 물질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황이 들어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다른 보도 보면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는 처음에는 이청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제 고3 학생이거든요. 예. 어떤 어른이 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이 관련해서 오늘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는 고등학생이지만 배후에 성인 남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 옆에 앉아있던 전북 농민회 의장이 말한 건데요. 행사 중간에 한 성인 남성이 이 학생을 데리고 들어왔고, 이 학생은 고량주를 마시는 등 술이 취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번 일은 누가 보더라도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테러지요.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을 상당히 호도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학생이 던졌다던 폭죽 연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폭죽 연료가 실은 따지고 보니까 황, 질산칼륨, 정린, 설탕 이런 걸 섞었습니다. 이거는 폭발물이죠. 누가 보더라도. 예.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면은 이건 그런 사제 폭발물로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축소 또 호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예. 한겨레 경향신문은 그런데 단 한 줄도 이걸 싣지 않았습니다. 종이신문에. 왜 그랬을까요? 뉴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게 사제 폭발물이 터졌는데 이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소개할 판에 국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어제 저녁 7시쯤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한겨레는 인터넷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왜 종이신문에 안 실었을까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무슨 의도 때문에 이게 종이신문에서는 빠졌는지 상당히 배경도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보고서 작성과 유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소식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정윤회 씨 국정개입 보고서 작성과 유출의 배후 책임자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또 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 가까운 몇몇 인사가 포함된 이른바 조응천 그룹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 쪽은 청와대 내부 핵심 몇몇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조작한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서 이번 사건이 전현직 청와대 고위 간부들의 진실게임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실제로 청와대는 보고서 유출 배후로 박지반 측근을 포함한 조응천 그룹을 지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핵심 몇몇이 이 시나리오를 짜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끼워 맞추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루머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 놓고 청와대는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 청와대 문건이 대량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뒤 진행된 특별감찰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조응천 그룹으로 묶인 것도 이번 감찰을 통해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회장 측근도 이번 조응천 그룹에 포함시켜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구도로만 보면은 그 정윤회 대 박지만의 대결 구도에서 박지만이 완패를 한 그런 꼴이 돼버렸네요. 예. 자, 이 내용도 상당히 주목되고요. 계속해서 동아일보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기를 10개월 앞두고 올 7월 갑작스럽게 사퇴했던 이원창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코바코 그동안 이원창 사장 퇴임과 이후 사장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끊임없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인사 개입설을 부인해 왔다는 겁니다. 그 작년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허태열 실장이었죠. 예, 초기에 잠깐 했었죠. 그리고 또 초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은 바로 이경재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이원창 씨를 찾아가서 사퇴를 권유했다는 건데 이원창 씨는 또 친이명박계로 알려져 있고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임명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버텼는데 세 차례 특별감사를 받고 작년 7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원창 씨. 이재만 씨가 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한양대 출신. 조모 씨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광고업계 출신에. 예, 이 사람이 이제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그 자리를 탐했던 어쨌든 지금은 코바코 사장이 된 곽성문 씨가 뭐 지원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만 해가지고 자기가 지원한 서류를 돌려받기 위해 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모 씨는 어떻게 됐나요? 뭐 결국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6일에 재공모 과정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곽성문 씨가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정윤회 씨의 승마계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대한승마협회와 각 시도 승마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 담당 문체부 간부들의 경질로 이어진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동아일보가 또 오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원호 전 전무와 정윤회 씨는 승마훈련장 원장과 승마학부모로 만나서 알고 지내다가 지난해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윤회 씨의 그 딸로 내년에 그 대학 입학 예정인 승마 국가대표 정모 양이 처음 말을 탔던 당시 뚝섬 서울 승마훈련원의 원장이 바로 이 박원호 전 전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 전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보직도 없는데도 말이죠. 한화 이 김승현 회장 그 아들이 또 승마지 않습니까? 예. 이 한화를 등에 업고 협회를 쥐락펴락했다는 겁니다. 이 박원호 씨는 2009년에 공금 횡령 혐의로 해임이 됐거든요. 무리를 일으켜서 그만둔 양반이 왜 실세 행사를 하고 다닐까요? 정윤회 씨와 가까운 거 말고는 뭐 뚜렷하게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예. 조선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현 정부 출범 후 숨은 실세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연고를 통해서 정윤회 씨에게 줄을 대려던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큰데 박동열 씨는 지난 여름에 정윤회 씨의 전처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최순실 씨는 지난 9월 중순에 자신의 서울 신사동 건물 5층에 입점한 김모 씨에게 사무실을 빼라고 했고 12월 초에 내보냈습니다. 실제로는 김모 씨가 이 박동열 씨와 알고 지냈는데 뭐 그게 이제 와전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예. 이거 말고도 사실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윤회 씨는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CJ그룹이 주최한 그 독도 행사, 거기에 또 정윤회 씨가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왜 갑니까? 호박클럽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인 호박클럽 그 행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과 같이 간 것.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대학 교수 2명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정윤회 씨를 독도 행사에 CJ가 초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참석할 때 가명으로 참석했다고 그렇죠. 하죠. 자기 예. 이름도 아니고. 예.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 씨가 만난 사람으로 화제가 된 역술인 이모 씨 같은 경우 정윤회 씨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라면서 정윤회 씨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은 실세 소문이 번지면서 너도 나도 정윤회에게 줄대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관들이 정윤회와 가까운 사람이면은 특별 예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뭐 이게 결국 국정농단으로 비화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윤회의 그 위세가 대단한데 말이죠. 그냥 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찌라시에 나온 내용 정도다. 이렇게 격하고 폄하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가 사면에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에 특종 보도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정윤회 동향 문건을 찌라시로 몰아갖고 있는 검찰 수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자신들의 보도가 뭐 찌라시에 근거한 그런 내용의 나열이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몰고 가니까 여기에 반기를 든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동열, 박관천 이 사람들이 찌라시와 설에만 의존해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세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동열 씨, 2011년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문건이 만들어질 당시는 세무법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직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마당발로 통하면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그 국세청에서 세원정보과장을 지낸 정보통이었고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해서 경찰 인맥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건 뭐 자기가 박관천한테 한 거는 다 그냥 낭설, 떠드는 소문 이 정도다. 풍문으로 들었어.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박관천 씨는 또 어떠냐? 박관천 씨 같은 경우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하면서 이 김광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조희팔 도주 사건,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 사건 등을 맡아서 수사력을 인정받았고요. 참여정부 때 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되면서 정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저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 아니죠.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런 특수수사의 잔뼈가 굵은 수사 능력, 이것이 바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권력 측근의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은 내용만 갖고 공식 문건에 담았다? 이 박관천 영정의 이력에 비춰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정윤회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윤회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세임을 의식해서였는지 검찰은 정윤회 씨가 조사를 받는 형사 1부가 있는 청사 4층과 특수 2부가 위치한 11층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과잉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빈축을 샀습니다. 청사 안에서도 정윤회 씨는 다른 소환자들과는 다르게 보안카드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서 취재진을 따돌렸습니다. 정윤회 씨는 이 출입문 안에 있는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형사 1부가 위치한 청사 4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기자들이 이런 식의 과잉 보호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 3면으로 가보면은 정윤회 씨 검찰 출석으로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그에 걸맞는 긴장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십상시 모임과 관련해서 검찰의 판단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있지도 않은 모임이었던 것 같다. 다들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사실상 없었던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통한 물증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정윤회 씨를 부른 거, 이거는 뭐 해명 들어주기 수순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당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도 없이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된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찰이 귀담아 듣지 않은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정윤회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 또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와 인터뷰한 특수부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각종 논리와 자료로 무장한 당사자를 상대하려면 당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공격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전해지는 수사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에 정윤회 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두고두고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요. 정윤회 씨가 숱한 의혹과 소문에 대응하면서 단련돼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정윤회 씨가 어제 불장난 이런 말을 했었죠. 불장난을 한 사람들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검찰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미리 예견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세계일보도 오늘 사면에서 문건 내용이 대부분 실현됐는데도 짜인 결론으로 몰아가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계일보는 사실 좀 다급하죠. 자기들이 이제 특종을 했고요.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는 그 문건의 어떤 권위, 비중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 세계일보로서는 다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정현, 김덕중 퇴출, 이 논의된 거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김기춘의 아웃, 이거 하나 빼놓고는 그 두 가지가 실현됐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이제 규정을 한 이후 제보자 박동열 씨도 찌라시라고 이렇게 언급한 점, 이 마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결론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체를 더 따져야 한다, 이게 바로 세계일보의 주장입니다. 예. 어제 정윤회 씨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시내판에만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찍혀 나온 중앙일보 일면 시내판 내용을 보면은 정윤회, 박지만과 대질시켜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미행설, 그러니까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설, 시사저널이 그걸 보도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검찰이 박지만 회장을 다음 주쯤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내일쯤에 이제 휴가차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박지만 씨 부부가 출국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면은 직접 나서겠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측근들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며칠 전에.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대질시켜달라, 박지만은 정윤회 너 거짓말하면 나 대응하겠다. 이 사태가 더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불장난했는지, 예, 정윤회 씨가 누구를 지목하고 한 얘기인지는 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솔직히 조응천, 박관천 다 박지만하고 가깝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청와대로서는 참 일이 꼬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적당하게 모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제보했다는 사람도 다 찌라시의 근거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입을 착착 맞춰 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문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찌라시의 결정판,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박지만이 아직도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려고 하니, 이 청와대의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습 대책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청와대에서
민심 회복 체계 일환으로 특강을 이렇게 구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특강을 지시받았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요. 근데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오늘 보도됐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지인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민심회복 차원에서 특강을 준비시켰다. 문화부 장관이 일종의 정부 대변인 격이니 민심을 수습하고 정부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강연을 선도했어야 했는데 유진용 전 장관은 특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예. 사사건건 청와대와 대집을 해왔던 유진용 전 장관 결국 잘렸죠. 러시아 방문 중에 외교 전문을 통해서 너 잘렸어 임마 들어와 뭐 이런 이건 제가 좀 과장을 한 겁니다만은. 예, 입마라고 해 안 했을 테고요. 네. 예, 들어와라고도 해 안 했겠죠. 예. 나가라고 했겠죠. 거기 살든지 뭐 말든지 그랬겠죠. 자, 오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한 기사 중에서 한겨레 신문 기사가 주목됩니다.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현아 부사장 지난 5일에 뉴욕 JFK 공항에서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 그 발단이 된 것이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 과정 아니었습니까? 당시 승무원이 했던 서비스는 대한항공 1등석 객실 서비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까서 드려야 되는데 안 까고 그냥 포장된 채로 준 거. 이게 매뉴얼을 어긴 것이다. 대한항공은 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까고 포장된 채 드리는 거 이게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대한항공의 1등석 웰컴 드링크 SVC. SVC는 서비스지요. 1등석 서비스 때 제공하는 땅콩 서비스 방법 변경 공지문을 보면은 음료와 함께 이 땅콩을 포장 상태로 준비해 보여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땅콩을 원하는 승객에게는 그릇에 담아 가져다 드릴 것을 안내한 다음 이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놓아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 변경이 공지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변경 내용에서 승객에게 봉지째 뒀습니다. 다만 그 뒤 원하는 승객에게 갖다 줄 때는 봉지째 제공하던 것을 그릇에 담아서 제공하도록 바꾼 것이 전부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매뉴얼대로 한 건데 아니 이걸 포장도 안 뜯고 말이야 그냥 갖다 줘? 뭐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사고 났을 때 탈출 매뉴얼도 아니고 땅콩 주는데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드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먹겠다 하면 주면 되는 거고 예. 안 먹겠다 하면 안 주면 되는 거지.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한겨레 16면을 보면 총수일가의 아나무인 땅콩 회항뿐일까 이런 제목의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곽정수 선임 기자의 칼럼인데요. 재계 15위권 그룹의 한 회장은 화가 나면은 좀처럼 분을 참지 못하면서 말이 험해지는 것으로 재계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그룹의 한 간부는 회장님이 내부 강연 중에 전날 술을 마셔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껌을 씹던 한 임원을 발견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 다음 바로 해고시키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직원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역시 해고시킨 일은 유명하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재계 10위권 그룹의 대주주 J씨는 화가 나면 욕설은 물론이고 조인트 까기, 그러니까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유,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예, J씨. 예. 뭐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예. 한 중진 언론인은 이 J씨가 회사 행사에 초청해 갔는데 나이 많은 임원에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 삼환그룹의 최용곤 회장은 수십 년간 임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이렇게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 조현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조양호 회장의 부인은 공항에서 회사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어서 주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한진의 한 전직 임원
이 사람의 말을 빌려서 오늘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한진 간부들은 그래서 직원들이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터질 게 터졌다면서 속 시원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죠. 그 조현아 부사장 동생인 조원태 부사장 2005년 승용차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서 70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려서 입건이 되고 2012년에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에 폭언을 하는 등 이미 알려진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전언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맞네요 보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각종 패러디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찾은 에어아시아의 회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 박지성 선수 홍보대사 임명 기념행사 때문에 방한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며 기내 서비스에 요즘 인기 많은 과자와 소주를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과자는 접시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 봉지째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부 재벌가의 일탈 행위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시정답배들이 하는 고함과 욕설을 포부됐고 기장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사무장한테 빨리 기장한테 연락해서 차 뒤로 빼고 비행기 뒤로 빼고 너 내려. 대한항공 등기 임원과 계열사 대표는 유지한 채 객실 승무 본부장직 등 보직만 사퇴했던 조현아 부사장. 비난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자 대한항공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노른자위 땅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7성급의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5년 넘게 터파기 공사도 못했습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특혜론에 휘말려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관광객이 연간 1,200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법안만 통과되어도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 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열심히 뒷받침을 했던가. 과연 이런 시행령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그 일자리를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많은 그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애쓰는 그 수많은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술집과 카지노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에서 50m 거리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2조 원대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 본인도 물러났지만 결국 그룹의 수건 사업까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공들여온 경복궁역 특급 호텔 프로젝트가 여론의 집중포화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